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흘러가고 있죠. 체포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경호를 풀었다간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오늘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는 별도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선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가 경호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강경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면서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 공무집행 방해라고요. 이르면 내일 체포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이나 심야 집행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은 새해 첫 출근길에 기한 내 영장 집행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일은 체포영장 만료일이라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는 3일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예정돼 있어 체포 시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남은 날은 2, 4, 5일 뿐인데 평일인 2일, 그러니까 내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의 동원과 이동 편의까지 고려하면 주말보단 평일 체포 시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집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우발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가능성 등을 들어 야간 집행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집행을 막고 나서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이 관저 경비를 맡는 경찰 경호부대도 있거든요. 영장 집행 시 뚫으려는 경찰, 막으려는 경찰, 이 경찰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지 배두헌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체포 시도 당일 경찰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 주변의 체포 저지 시위대에 대응할 경비기동대는 추가로 투입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형사기동대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관만으로 현장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경찰 경호부대가
공수처와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 수사팀을 가로막는 경찰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101 경비단은 집무실 경호 담당이라 관저에는 배치되지 않고 관저 외곽 경호 담당인 202 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라서 이른바 경경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경찰 지휘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선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대통령 지지층과 체포를 촉구하는 탄핵 촉구 세력이 맞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 입구 주변으로 탄핵 무효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최고! 윤석열 최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이를 막겠다며 나온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500m 떨어진 한남 고가차도 주변에서 체포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5천여 명, 맞은편에서도 파면 촉구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회 참가자 주변에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요구했습니다. 무죄 추정!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다가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도 수십 명이 모여 공수처가 즉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안은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막겠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수처는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고 경호처는 막겠다고 하고 창과 방패 영국입니다. 공수처가 방패를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3중 구조입니다. 먼저 외곽에는 군이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3 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서 경호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음에는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합니다. 경찰 소속 101과 202 경비단이 있는데 101 경비단은 집무실을 맡고 관저 인근은 202 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수처가 경찰 체포조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경찰 대 경찰이 지금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시위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거친 이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경찰 202 경비단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하는 건데요. 이들과 경찰 체포조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경비단이나 공조본이나 같은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가능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3중 구조 보여줬는데 경찰 넘어가도 결국 경호처와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초근접에서 경호하면서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게 바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초근접 경호라는 건 대통령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차 한 잔 마실 때도 바로 뒤에서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공수처가 들어올 경우에 관저 안에서는 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일단 막는다는 입장은 확고해 보이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위해를 막는 게 경호처의 할 일이라는 건데요. 현재 관저 인근에서는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위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경호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만에 하나라도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도 일단은 막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호처 측은 수사기관이 할 일하고 경호처가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호처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자체로 업무 실패라는 겁니다. 자, 반면 공수처는 그래도 뚫고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큰데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순간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막고 철문을 잠그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마지막 이걸 좀 물어볼게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관저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최권한대행 압박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건데요. 경호처가 권한대행 지시를 받느냐는 질문엔 최대행도 경호처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 전례도 없었던 만큼 경호처는 경호 원칙만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여권 내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이상은 보좌할 수 없다.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새해 첫날 현충원에서 참배합니다. 최 대행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따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일정 직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 사의 표명은 어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임명에 대한 집단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널A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기류는 다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실 다른 고위급 참모들도 이 정 실장이 나가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대통령실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과 국가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의 수용 불가 방침을 전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최 대행으로부터 사의 수용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현충원 참배 이후 최 대행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았다고 했지만 정 실장은 내일 수석비서관들과 대통령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정 실장이 대통령실을 떠나면 최 대행의 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대통령실을 떠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물러나면 함께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후임 실장이든 수석이든 최 대행이 알아서 임명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집단 반발성 벼랑 끝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장은 고성이 난무하는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그만둬야 한다는 반발까지 나왔다는데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상황
조민기 기자가 자세하게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직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야와 사전에 협의했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안 했다, 월권임을 인정한다며 항공기 참사만 아니었으면 사직했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발하며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만 받고 추천된 재판관이 재판에 임하게 되면은 국민적 수용도가 떨어지고 물리력에 의한 해결, 광장에 의한 해결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행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혹시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관들과 사전 논의를 한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최 대행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김 대행은 본인이 사직하겠다 하셨으니 사직하시는 게 맞다, 사직해달라며 최 대행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직서도 제출했다는 게 김 대행 설명입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며 최 대행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참석자들은 1시간가량의 비공개 국무회의 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중 최 대행이 자리를 뜨자 최 대행 집무실까지가 언쟁을 이어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압박에 굴했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관리를 맡길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은 좀 독단적인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선 월권이란 겁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에 길을 터줬다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최 대행이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권한대행직에 최 대행이 적절하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이 무슨 속셈인지를 모르는데 최 대행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당장 거취 압박에 나서진 않고 있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건 해괴한 결정이라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최 대행 탄핵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해괴하고 기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지만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추도 기관이라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 탄핵은 시간 문제라면서도 당장 탄핵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까지 줄탄핵하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손인혜 기자와 아는 기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도 뭔가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초상목 대행 어제 국무회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그만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압박이 거세서 그렇지만 진퇴양난 형국입니다. 이 여권 내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들부터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국무회의를 이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난리라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혼자서 했냐부터 최대행 사직해야 한다. 나도 사직서 써왔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특히 임명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임시적 지위에 있는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도 되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집단 반발이 지금 눈에 띄거든요. 맞습니다. 실장과 수석들이 이미 사의 표명은 했었지만은 그걸 오늘 이 타이밍에 언론에 공개한 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전원이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보자 이제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권에서는 최 대행에게 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대통령 노름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냐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 수리를 두고 뭔가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인데 진실이 뭐예요? 네, 최상목 대행하고 정진석 실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화의 해석이 서로 엇갈립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먼저 두 사람 오늘 오전에 현충원에서 만났었죠. 이 그림인데요. 이때 정 실장이 최 대행에게 대통령실 전원 사의 표명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석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네, 이후 통화가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 간 통화는 총 2번입니다. 첫 전화에서 정 실장이 다시 한번 사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니까 최 대행은 정진석 실장님만이라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이 표현을 본인의 사의는 수용한 거라고 받아들였지만 대행 측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봐 두 번째 통화를 했고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의 불편한 감정이 만들어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결정에 대해서? 네, 최소한 버티기만 해주면 될 것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6인 체제 유지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의 입법 독재를 부각하려고 했는데 최 대행 손으로 이 구도가 깨지면서 탄핵식에 급속도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야당의 시간표에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뭔가 압박수를 낮추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최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만족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 문제를 풀어주니까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문도 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남은 헌법재판관 한 자리도 임명해라. 내란,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할 테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추경 협조해라 등 최 대행에게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의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최 대행이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두루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버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최 대행이 최근에 권한대행 행보를 준비하라고 지시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항공기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여당도 최 대행을 너무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옹호처럼 비치는 부분도 걱정이고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기조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야당도 일단 탄핵 심판 속도를 내게 됐으니 소기의 성과는 거뒀고 추가 탄핵은 역풍도 걱정입니다. 결국 양쪽 다 당장 최 대행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